네, 안녕하세요. 힐쌤 교실의 힐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오늘 첫 시간인데 이 디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릴 거고,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보고 역사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볼 거예요. 역사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거예요. 선생님과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럼 오늘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역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걸 나눠줬죠. 디딤 영상 활동지를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그 활동지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빈칸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들 그걸 토대로 문제도 풀면 선생님 선생님 유튜브 설명란에 답도 거기다가 써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바로보기입니다. 역사 바로보기에 선생님이 한자를 갖고 왔어요. 이 한자를 알고 있나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해본 친구는 이 한자를 단번에 눈치챘겠죠. 이건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가운데 줄은 딱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 꺾여 있고 그리고 한 가닥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역사 사자예요. 역사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역사를 의미하는 한자. 한자는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글자인데요. 그 의미를 그릴 때 요거의 그림, 형상을 본뜬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사자는 형상을 본떴는데 어떤 형상을 본떴느냐? 바로 이 붓을 이렇게 쥐고 있는 손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나요? 좀 비슷한 것 같나? 이런 손의 모양을 본뜨렸다고 많이 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문에서 말하는 역사는 글을 쓴 겁니다. 기록한 걸 이야기해요. 한문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에선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또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진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지 선생님이랑 가봅시다. 역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역사라고 해요. 선생님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건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역사예요.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얘기합니다. 인류라는 건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들이 남긴 물질 문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형상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화재 이런 거를 보면 되겠다. 무슨 남대문, 그렇죠? 경복궁, 창덕궁 이런 거, 홍성에 있는 홍주성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문명이에요. 그럼 정신적 유산은 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사상 이런 것들이 정신적 유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 또는 객관적 역사라고 하는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나서 양치를 했다. 밥을 먹었다. 학교에 몇 시에 왔다. 똥을 쌌다. 오줌을 놨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세세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기록자가 과거 사실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을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걸 주관적 역사라고 하죠. 사실로서의 역사는 모든 있었던 객관적인 역사인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모든 일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역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기록한 거죠. 이건 주관적인 역사예요. 한마디로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역사책, 바로 이 교과서는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적혀져 있는 책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책들은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기록으로서의 역사책.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일기를 써봤나요? 일기를 써본 친구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모든 걸 다 쓰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늘 있었던 특이한 사건, 내가 기억에 남는 사건을 선택해서 판단해서 이걸 기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 역사를 써본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냐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사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사료라는 건 역사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자료. 선생님 글씨 못 쓰는데, 역사 자료의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 자료, 그 의미는 옛사람들이 남긴 모든 흔적들을 역사 자료, 곧 사료라고 합니다. 종류는 과거 사람들이 남긴 문서, 기록물, 그림, 도구 등의 유물과 집터와 같은 유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자료가 돼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진, 동영상, 녹음된 파일, 모든 것들이 역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료들을 잔뜩 남기고 있죠. 그럼 이런 사료들을 토대로 역사가가 뭘 하냐? 역사가는 사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과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 사람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을 밝힌다. 너무 말이 어려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역사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이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상력, 조금 과거엔 이랬을 거야 하는 상상력도 동원해서 과거 사람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과서가 이 많은 역사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가 사료에 나오는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사료 비판이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을 그대로 갖다 써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걸 비판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기록에도 그 기록한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각대로 써놓으면 역사가 조금 이상하게 쓰여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 비판을 통해서 검증된 사료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 분석 및 해석해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감기 걸린 물고기 이야기해 준 걸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 심해 아기가 빨간 물고기가 감기 걸렸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물고기들은 이 비판, 사료 비판,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그걸 믿고 빨간 물고기들 내쫓았죠. 하지만 나중에는 흰 물고기인가 검은 물고기인가 잠깐 하면서 이 사료를 비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가들이 이걸 하듯이 여러분들도 앞의 생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비판, 사료 비판이라는 걸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모든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비판하는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역사, 교과서 자체도 이러한 비판 과정을 거쳤지만 인간이 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리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비판하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댓글 이벤트라는 걸 하는데요. 댓글 이벤트는 선생님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가 무엇일지,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댓글에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상품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 이렇게 끝났어요. 선생님이 10분 안으로 자른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고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뭘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